네, 고영태 씨 이야기를 잠시 해보지요.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어제 석방이 돼가지고 199일 만에 석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워낙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인물이었던 것만큼 갑자기 나옴으로써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사실 지금까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완전히 비껴져 있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199일 정도. 네, 그렇습니다. 199일 정도 이제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실상 보석을 통해서 석방이 됐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좀 들어봤더니만 특별한 얘기는 없고 이게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비리,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호가 호의를 통해 가지고 인천 관세청장의 어떤 그런 승진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어떤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관련해서 이제 본인 한 8천만 원 정도의 어떤 사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국정농단 관련된 형사사건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는 현저히 어렵고 다만 구속기간이 상당 부분 지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석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어떤 1심 판결에 석방이 됐다 하더라도 죄를 만약에 부인한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재구속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인의 어떤 재판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고영태 씨가 나오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본인이 국정농단 재판 주범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그거 이제 말씀 해주세요. 네. 법정에서 밝혀질 거고. 자, 고영태 씨가 법정에서 다 밝혀진다 이야기를 했는데 법정에서 밝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에 대한 법정의 현재 진행보다 더 많은 더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글쎄요 더 나올 가능성보다는 이제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의 방어적인 공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주범은 오히려 고영태다. 그리고 이제 고영태 쪽에서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 이 일을 다 기획을 해서 터트려서 우리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를 함께 엮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는 고영태 씨가 불려 나가서 별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최순실 씨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주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주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이제까지 했던 얘기의 연장선에서 본인은 이제 최순실 씨가 시키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그걸 그냥 집행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고영태 씨가 나옴으로써 사실 이번 사건이 초창기에 관심을 모았다가 언론에서도 지금 사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인지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가보면은 방청석이 한산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김병민 교수님, 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네. 각 피의자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8월 달에 1심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라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1심 선고가 11월 중에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 맞춰서 차은택 씨라든지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혐의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룰 것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던 건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현재로선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에 대한 주요한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미뤄지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혐의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고영태 씨와 관련해서
본인 재판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비리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롯데의 하남에 대한 그 부지 매각과 관련된 70억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와 이 그 고영태 씨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증언이 올 그 작년부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롯데의 어떤 그 청와대와 관련해서 이 그 뇌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고영태 씨가 일정 부분 증언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영태 씨 관련해서는요. 요즘에는 오히려 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관련한 그 내용보다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아들 그 이시영 씨가 이 고영태 씨가 이제 그 박헌영 그 과장에게 한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영 씨를 비롯해서 뭐 김무성 전 대표의 뭐 아들, 그러니까 사위랄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렸는데 마약을 이제 하는 그런 현장에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돼서 자기가 가서 도와주고 뭐 이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시영 씨가 지금 뭐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고영태 씨도 그렇고 박헌영 씨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오히려 언론들이 지금 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스 관련한 그 소유권 문제도 지금 굉장히 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고영태 씨가 그 이시영 씨의 그 마약 사건 관련해서 그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추가로 더 내놓을지 이게 사실은 세간에서는 더 관심이 많죠. 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변호사 네. 법률가시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텐데 또 다시 한번 고영태 씨가 나옴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선 변호인 법원이 이름을 안 밝혔어요. 신원을 안 밝혔는데 좀 떠돈 이야기 있습니까? 누가 알 수는 없나요? 사실 그 법조계 내에서는 그 이미 한 5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특정돼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내용은 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일반 변호사님들 중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민형사 사건을 하지 않고 국선 전담 국선하는 사건만 전담해서 하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기수가 이제 5년 차 이상 되는 한 30년 차 이하 돼서 있는 분들 중에 아주 다양한 그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판부에서 이렇게 그 사람은 특정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만약에 이것이 인적 사항이 외부에 나타날 경우에는 각종 어떤 외부적 압력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선임을 철회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와 같은 이른바 엠바고 같은 것은 사실 이 재판을 위해서 국민들도 조금 더 어떤 그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일철 이와 같은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지명을 한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안 나가겠다, 법정에 안 나가겠다, 변호사 접견 필요 없다. 라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지금 접견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이미 있던 변호사들도 다 지금 이제 해촉한 상태인데 뭐 지금 국선 변호인이라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날 것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 자체가 이제 골석 재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근데 이 국선 변호사들 어차피 조만간 알려질 건데 뭐 법원이 이렇게 꼭 이렇게 임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기억하시겠죠. 최순실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 최초에 선임을 해서 일을 하다가 사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인데 하루에 수천 통이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맡을 수가 없어서 결국 압력 때문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들 이름이 알려진다고 하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이른바 공익을 위해서 어떤 그런 보도도 자제해주는 그 자제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아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나름대로 어떤 좀 뭐랄까요 좀 든든하기도 합니다. 국정농단 관련되는 형사 사건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는 현저히 어렵고 다만 그 구속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석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1심 판결에 석방이 됐다 하더라도 죄를 만약에 부인한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재구속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의 어떤 재판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고영태 씨가 나오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본인이 그 국정농단 재판 주범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그거 이제 말씀 해주세요. 네. 법정에서 밝혀질 거고. 자, 고영태 씨가 법정에서 다 밝혀진다 이야기를 했는데 법정에서 밝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에 대한 법정의 현재 진행보다 더 많은 더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글쎄요 더 나올 가능성보다는 이제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의 방어적인 공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주범은 오히려 고영태다. 그리고 이제 고영태 쪽에서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 이 일을 다 기획을 해서 터트려서 우리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를 함께 엮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는 고영태 씨가 뭐 불려 나가서 별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최순실 씨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주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주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이제까지 했던 얘기의 연장선에서 본인은 이제 최순실 씨가 시키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그걸 그냥 집행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고영태 씨가 나옴으로써 사실 이번 사건이 초창기에 관심을 모았다가 뭐 언론에서도 지금 사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인지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가보면은 뭐 방청석이 한산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김병민 교수님, 네. 지금 그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네. 각 피의자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8월 달에 1심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라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1심 선고가 11월 중에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 맞춰서 차은택 씨라든지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뭐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혐의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고도 이 고영태 씨가 이제 그 박헌영 그 과장에게 한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영 씨를 비롯해서 뭐 김무성 전 대표의 뭐 아들, 그러니까 사위랄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렸는데 뭐 마약을 이제 하는 그런 현장에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돼서 자기가 가서 도와주고 뭐 이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시영 씨가 지금 뭐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고영태 씨도 그렇고 박헌영 씨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오히려 언론들이 지금 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스 관련한 그 소유권 문제도 지금 굉장히 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고영태 씨가 그 이시영 씨의 그 마약 사건 관련해서 그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추가로 더 내놓을지 이게 사실은 세간에서는 더 관심이 많죠.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변호사 법률가시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텐데 또 다시 한번 고영태 씨가 나옴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선 변호인 법원이 이름을 안 밝혔어요. 신원을 안 밝혔는데 좀 떠돈 이야기 있습니까? 누가? 알 수는 없나요? 사실 그 법조계 내에서는 그 이미 한 5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특정돼 있다. 함께 이룰 것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던 건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현재로선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에 대한 주요한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이제 곧 이뤄지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미뤄지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혐의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고영태 씨와 관련해서 본인 재판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비리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롯데의 하남에 대한 그 부지 매각과 관련된 70억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와 이 그 고영태 씨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증언이 올 그 작년부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롯데의 어떤 그 청와대와 관련해서 이 그 뇌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고영태 씨가 일정 부분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영태 씨 관련해서는요. 요즘에는 오히려 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관련한 그 내용보다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아들 그 이시영 씨가 네. 고영태 씨 이야기를 뭐 잠시 해보지요. 뭐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어제 석방이 돼가지고 뭐 199일 만에 석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워낙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인물이었던 것만큼 갑자기 나옴으로써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사실 지금까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완전히 비껴져 있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가 이제 199일 정도 네, 그렇습니다. 199일 정도 이제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실상 보석을 통해서 석방이 됐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좀 들어봤더니만 특별한 얘기는 없고 이게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비리,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호가 호의를 통해 가지고 인천 관세청장의 어떤 그런 승진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어떤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관련해서 이제 본인 한 8천만 원 정도의 어떤 사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